실화, 가장, 주장,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준입니다. 오늘은 신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다들 무속인에게 가서 신점을 보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자기 앞날이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호기심에 이곳저곳 점집을 많이 알아봤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봤었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점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점집, 같은 무속인인데 누구는 정말 귀신같이 잘 맞춘다고 하고 누구는 하나도 안 맞다고 하고 전혀 모르더라, 엉뚱한 이야기만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기왕 비싼 돈을 주고 점을 보러 갈 거면 정확한 집에 가서 보고 싶지 사기꾼이나 돌팔이를 만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럼 적어도 어느 집이 용하고 잘 맞추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혹은 사기꾼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방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알아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용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도 맞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집에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던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어느 점집에 가야 되는지 선택장애가 왔습니다. 일단 유명한 곳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방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가려고 하니까 뭔가 무섭기도 하고 허전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내가 되는 시간에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고 가야 되니까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유명한 점집이랑 후기만 실컷 보고 그냥 저는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점집들을 보면 정확하게 맞추기도 하고 전혀 못 맞추기도 하잖아요. 사기 같다는 생각도 들고 돈도 한두 푼도 아닌데 돈이 아깝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왜 맞추기도 하고 못 맞추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속인들마다 본인들이 모시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장군신도 있고 뭐 아기신도 있고 할머니신도 있고 뭐 그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일단 길거리에서 엄청 보이는 그런 점집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판만 그렇게 걸어놓고 사기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아마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내림을 받았지만 신이 떠난 그런 무속인 또 있다고 들었어요. 신내림을 받았을 땐 이것저것 다 맞추고 용한 무당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신이 떠나고 나니 그냥 평범해지는 거죠. 그럼 이미 입소문은 다 나 있는 상태고 손님들이 매번 방문을 이렇게 해와요. 양심적인 무당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겠죠. 신령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점집을 하지 않겠다. 혹은 내가 잠시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고 나면 더 신기가 좋아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령님이 이미 떠났거나 대답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속인은 신령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본인이 그냥 연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마 점사가 잘 맞지 않을 겁니다. 엉터리거나 아니면 얻어 걸리거나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시간을 맞추는 거죠. 하지만 엉터리인 게 지속되면 손님들도 다 떠나가 버릴 겁니다. 실제로 신이 떠나간 무당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모시는 그런 신령님이 이야기 자체를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그대로 나오는 그 지식사전 이런 게 아니라 말 자체를 조금 애매하게 설명을 하거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무속인 같은 경우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점사가 틀릴 거예요. 신령님은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걸 가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령님이 조금 짓궂게 잘못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점을 보러 온 손님 팔자가 평생 결혼을 못할 팔자인데 신령님이 그냥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올해 안에 쟤는 그냥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무당에게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씨 좋은 할머니 같은 경우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폭력을 때리기보다는 실제 할머니처럼 말을 좋게 좋게 하는 그런 신령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속인은 자기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그거는 거짓된 정보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할머니처럼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령님이 사실 알고 있지만 무속인에게 부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경우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령님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래는 신령님이 정확하게 알려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려주지 않아서
무당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신령님이 알려준 것처럼 사기쳐서 점사를 하는 경우, 한마디로 말하면 빈껍데기만 있는 거고 사기를 치는 거죠. 두 번째는 신령님이 진실을 알고 있지만 거짓되게 알려주는 경우, 세 번째는 신령님이 애매모호하게 무당에게 알려줘서 무당이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 제가 듣고 보고 느낀 바로는 이런 이유로 무속인들의 점사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정확하기도 하고 부정확하기도 하다면 그걸 봐야 돼요? 아니면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난 꼭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정을 봤는데 뭐 물을 조심해라, 바퀴 달린 걸 조심해라, 노란색을 가까이 둬라, 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 그 점사가 정확하기도 하고 부정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시를 하지 않되 맹신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꼭 노란색만 보고 달려들어서 먹기 싫은 계란말이 이런 거 막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길 가다가 노란색 티를 봤는데 하나도 이쁘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사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물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세수할 때 뭐 물을 조심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겁나서 뭐 양치질도 못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 근데 물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뭐 샤워할 때 조금 뭐 바닥이 미끄럽고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쓰고, 여름에 물놀이 갔는데 조금 깊다 싶으면 좀 조심해서 물놀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 더운 땡볕에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정확하기도 하고 부정확하기도 한 일이니까요. 실제로 신령님이 알려준 정보일 수도 있고 그런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알려줬는데 무당이 잘못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창구는 하되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닥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걸 잘 모르는 상태라면 그런 걸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지워버리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확하기도 하고 부정확하기도 한 그런 일들이니까요. 이상 우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샥.